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결위원장님, 또 우리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북 증평진천 음성 국회의원 이무선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야 의원님들 할 거 없이 정말 우리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농민에 대한 예산상의 배려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 기대를 걸었는데 그마저도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이런 부분들에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도 수긍을 하셔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 농해수위에서 이번 추경에 대한 저희 농민들의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번 추경논의에서 반영이 될 거를 기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질 비료 구입 부담 때문에 농민분들이 부담해야 될 농가 부담이 엄청납니다. 아실 겁니다. 25년도에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이 끊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관님한테 여쭐까요? 우리 전체 회의에 다 논의를 했으니까, 그죠? 예. 우리 부총리님께 무기질 비료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정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20%, 농협이 30% 이렇게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농협에서 이미 372억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면 농민 부담이 1240억에서 248억으로 약 1000억 원가량 줄어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우리 산자부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의원님. 예. 22년부터 전기요금을 1년에 2번씩 올리셨어요, 그죠? 그게 이제 전체를 저희가 4번을 올렸는데. 그렇죠. 4번인데 날짜로 따지니까 영세 농민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가지고 농민들 분께는 2차례는 3번에 나눠가지고 분할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차례라고 8차례 중에서 22년도 4월 1일 날 조금 줄어든 이후에 7번에 걸쳐서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저 표 한번 보시죠. 저압 같은 경우에는 20년 대비 111%, 저압을 61.5, 또 농사용을 고압은 58.5. 저 부담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버섯 농장이나 화훼 농장에서 월 25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던 사람이 485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식장 전력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양식장 지금 표를 띄워놨는데요. 해수면, 내수면 종자해서 사용 호수는 12,034호 21년도에 사용 호수는 23년도에 13,424호로 늘었거든요. 근데 전력 사용량은 줄었어요. 근데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니까 1,247억에서 2,050억으로 800억 가까이가 늘은 겁니다. 이걸 평균을 내니까 내수면 한 가구 호수당 700만 원의 전기세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수부에서는 24년도에 일시적으로 전기료 지원 사업을 실시를 했거든요.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전기료 지원 관련 부분이. 그래서 저희 농해수위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828억,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 400억, 또 방금 말씀드린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93억 정도의 예산을 담았거든요. 부총리님, 이 부분은 농가의 직접적인 지원 혜택이 바로 눈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까요? 짧게. 예, 지금
그동안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기요금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전히 그 농사용 요금이 아시겠지만 산업용이 한 반도 안 되고 단가가 지금 주택용의 거의 반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요금 체계에서는 저희가 농민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요금을 굉장히 좀 낮게 책정을 하고 있는. 잠깐만요. 그러면 그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그 인상률이 농사용 전기가 산업용이나 가정용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네. 물론 베이스를 갖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농가에 있어서 농업소득 같은 것이요 1,000만 원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비라든지 전기료뿐만 아니라 비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월등히 상승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그 앞에 앉아 계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농촌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지 단순히 단가만 놓고 이게 낮으니까 이거를 더 조금 끌어올려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행정 편의에 가깝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전기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상을 하려면은 여기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농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지난 10년간 한 번이라도 들어간 사례가 있나요? 제가 파악한 본 바로는 없어요. 저희가 소비자 대표분들은 참석할 수 있는 그 전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험 및 전력시장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소비자 목소리든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농민이 들어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비자에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있지만 제가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농업 부분에 그 우려 사항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고 대표자를 넣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기조실장님 나오셨다 그랬는데 기조실장 나와 그 재난복급이 6,600억 원 편성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역이 안 나와요. 그 재난대책비 6,600억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그거는 제가 봤고요. 네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그 산불로 인해서 임시주택 지원을 꼭 꾸준히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9년 강원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게 6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미복귀 가구가 17가구가 있고요. 2년 전에 강릉 홍성 산불의 미복귀율은 절반이 넘는 53.8%입니다. 지원 기간이 얼마죠? 저희가 2년 기간 내로 2년이죠.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복귀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경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고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데 저는 지원 기간 2년이 짧다. 네.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절반 이상이 복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따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 예.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지혜 의원님께서 질의에 말씀 주셨는데 신축 매입 1,000호하고 그죠? 네. 저리 대출 400호에서 1,400채 혜택을 지원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 계획 사업 세우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장관님도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의성 산불 피해 지역 재고 현황을 보니까 군 단위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시 단위에만 있더라고요. 다가구 임대주택. 기존에 지어져 있는 임대주택이고요. 다 매입 임대주택이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추경에 새로 반영한 것은 피해 지역 가까이 가서 새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답변도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년 이내에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가? 새로 짓는 데 물론 1년 이상 걸립니다만은 예, 그렇죠.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26년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적어도 8개월 정도 빨리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사업을 예. 좀 탄력성 있게 복구 자금 융자 사업 244억 해가지고 400호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요 편성 매매 임대 사업 편성 1,520억 원을 복구 자금으로 이렇게 6,100만 원으로 나눠 보니까 한 2,490세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행안부에서 임대주택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하고 요 사업하고가 경계가 사실 조금 모호하잖아요. 어차피 그 이재민 입장에서 보면 내 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도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가지고는 물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소위 과정에서 해안무 자금하고 그 공주택 기금이 융자하고는 어떻게 같이 협업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게 그리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호는 새로 지어서 이제 사서 임대하는 건데 그거는 가능한 한 폐 지역에 가까이 가서 예, 예. 10채에서 20채 정도의 아마 농촌형 주택을 지어서 예. 영구적으로 들어와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그 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미국 관세 대응 관련해 가지고 우리 목재 관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좀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된 걸로 그 그렇게 정부 짚혀지거든요. 의견서를 그 제출을 제때 이제 안 했다라는 건데요.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를 이제 안 했다는 건데 홈페이지에 안 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저희가 지금도 대응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아마 실무진에서 저희가 그 미국 측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규모가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아닙니다. 임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네. 거고 이 자리에 우리 산림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임업계에서 요구하는 또 그분들이 느끼는 이 어떤 박탈감 같은 게 되게 심합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뉴스가 나가는 것은 우리 임업의 미래를 생각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시기를 향후에는 잘 챙겨서 이뤄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안부 기조실장님, 네. 경찰국 만드셨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저희는 그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로서 소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잘못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위법한 사안이거든요. 경찰법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을 법에 근거도 없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경찰국을 놓고 승인사항, 보고사항 뭐 해서 했는데요. 처리 실적을 살펴보니까 저 24년도에 승인사항 25건, 보고사항은 공무국외 출장 1건, 그리고 뭐 중요 정책 관련된 부분은 아예 처리 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국에서 뭐 했냐? 지난 3년간 성과가 뭐냐?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도 하위 30%에 속하고요. 자치경찰에 대한 그 지원을 그럼 제대로 했느냐라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22년도에 94억 원 지원했는데 24년도에 20억 원 지원했어요. 근데 저게 예산이 제한돼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찾아서 했으면 충분히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는데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일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없어져야 될 조직이니까. 제대로 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경찰국 관대의 그 총경회의 그때 뭐 심하게 구태타라는 말까지 썼던 그 총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복 인사했거든요. 그 보복 인사한 내용을 보니까 총경회에 참석했던 그 총경들 복수직급제 경정들 자리에다가 배치한 그 사람들 평균 경력을 보니까 4.4년 나옵니다. 그 표 한번 띄워줘 봐요.
그리고 총경회의에 참석 안 했던 그 사람들 복수직급제 배치한 평균 경력이 0.4년이에요. 그러니까 초임자들이 가는 자리를 총경 4년차 이상자들을 배치. 이사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여튼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시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따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모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